네, 3시간 전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 탈북어민의 북송이 결정되기 3시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노영민 주재회에서 강제 북송이 결정됐고 3시간 전에 이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법률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가 좀 열리기도 했습니다. 북송이 결정된 이후에 바로 문재인 청와대가 북측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초청장까지 발송했다고 합니다. 신문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청와대 북송 3시간 전에야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근거가 없다라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사를 좀 잠깐 좀 볼까요? 2019년 11월 7일 날 정오 무렵에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탈북민이 국내로 입국했다면 설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제 출국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탈북민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법률적인 검토 사안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갔는지 청와대에 보고가 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신문의 요체입니다. 박창환 교수님, 지금 북송 3시간 전에야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것은 얼마나 탈북어민 북송이 졸속으로 아니면 너무나 빨리 성급하게 결정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법리적인 검토가 3시간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예를 들어 탈북자가 발생하고 그 탈북자가 예를 들어 흉악범이다 이런 판단이 세워지고 나서 3시간 만에 결정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빠르다라고 너무 성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사흘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과정에서 탈북의 어떤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그 어떤 그 법리적인 검토. 그럼 이거는 법에는 문제는 없느냐? 요런 이제 단계였거든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특히 행정부의 어떤 결정을 할 때 법무부의 그런 그 법적 절차를 문의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너무나 이거 빠른 거 아니고 졸속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고 그리고 강제 북송은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뭐라 그럴까요? 법리적인 그 논리에 있어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분명히 지금 강제 북송은 법리적인 구멍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법리적인 구멍이 존재한다고 그럼 그게 다 불법이냐? 다 헌법에 위배되는 거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통치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 전에 법리 검토 요청이 곧 뭐 반인권이고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은 좀 고려돼야 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범법, 그러니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쪽으로 들어온 탈북민에 대해서는 또한 우리 정부가 보호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비보호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제 출국 대상도 아니지만 흉악범에 대해서는 보호할 대상도 아니다라는 법리적인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문에는 없긴 합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1월 5일 날 이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날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북측에 탈북어민을 북송한다라고 하는 통지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 통지문과 함께 보낸 것이 무엇이냐면 김정은 위원장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부산에서 열리는 그 회의에 초청한다라고 하는 초청 공문도 같이 갔습니다. 그날. 자,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탈북어민을 서둘러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유추가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그런 이유였을까요? 정치적인 배경이 없이 이렇게 무리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나왔던 기사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앞서 보여주셨던 기사 중에 노영민 주재회의에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 이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바라보게 되는 국정원과 이 안보 담당 핵심적인 관계자들이 주재한 회의가 아니라
비전문가인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가타부타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 없이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강제 북송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가 된 그 다음 사흘 만에 조사가 제대로 정리가 다 되기도 전에 실제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강제 북송을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서둘러서 황급히 했지만 황급히 진행된 법률 검토 내용에서도 이들을 강제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예. 도대체 왜 이런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로 다시금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2019년도를 돌아보게 되면 그해 봄에 있었던 하노이에서의 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노딜로 귀결되고 난 다음 그 전해에 있었던 2018년 평양에서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같은 남북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은 형국이었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보기 위해 북한의 요청 사항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의 진실들 아마 머지않아서 하나둘씩 더 자세히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원래 이런 회의 주재하라고 있는 자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주재할 수 있고 예. 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납포된 인사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정황인지 등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 이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든 걸 다 주재한 다음 강제 북송하겠다고 결론을 우선적으로 내렸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관련된 국정원장 등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정치적인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일부 시민단체 또 이제 법률단체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소 고발을 해놓은 상태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뭐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한 분만 얘기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너무 정쟁으로 많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거에서. 그 중요한 지점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에요. 예. 그거로서 모든 게 갈리는 겁니다.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정성이 있었으면 바로 우리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다른 어떤 이유로 그냥 사지로 보낼 수 있느냐? 통치행위로 보낼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따져봐야 되는 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에 포커스를 두고 수사기관에서 결정을 예. 할 일이지 자꾸 이렇게 크게 넓혀가지고 정쟁으로 끌고 가면 우리 국민에게도 좋을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